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주말에 수주 계약 공시 이후로 오늘 큰 폭의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큰 폭의 음봉을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 하락의 원인과 그 다음에 바닥 가격 앞으로의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토론실을 통해서 일단 11월 6일 날 월요일 시가라는 제목으로 4% 상승 출발 후 장마감 마이너스 2% 마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예상하는 코멘트를 썼었는데, 시가는 정확하게 4% 상승 출발했죠. 근데 지금 낙폭이 상당폭 커지고 있다. 그 하락의 원인은 역시나 호재 노출, 재료 노출이 되겠습니다. 노출이 되면서 그동안 선침해했던 세력의 어떤 차익 매물, 차익 욕구를, 매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난 며칠 전에 이때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때 장중에 엄청난 흔들림이 일부 있었었는데, 이때 사모펀드를 위시로 해서 말아 올렸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사전에 어떤 분위기를 감지한 어떤 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들이 말아 올렸다. 이때 들어와서 결국엔 지난주 공시가 뜨고 주말간에 엄청난 희망 회로들이 있었죠. 그랬다가 오늘 갭 상승했을 때 이 세력들이 좀 팔고 나가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챙기고 나가는 그런 매도세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수급 동향을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추정치상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앞서서 이렇게 사모펀드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선침해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큰 매수세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금요일날 사모펀드는 매도를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낌새를 챈 어떤 주체 간에 이렇게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부분은 미리 이렇게 매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부분 볼 때 우리 개인들은 항상 뒷북을 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장기적 관점과 그리고 단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을 나누어서 이렇게 좀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 매도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11월 8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이때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걸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원이 일단 변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어떤 레임덕 현상과 더불어서 현재 우크라이나를 바이든이 이렇게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 중간 선거에서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방산업종의 추가 매도 욕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펀더멘탈이 요인이 아닌 심리적인 모멘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 앞두고 호재 재료 노출과 함께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지금 매도 욕구가 지금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폴란드발 5조 천무 수주 계약, 이건 1차 계약이 되겠는데, 앞선 시간들에서 기본 계약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조율, 구체적인 본계약 체결, 세부적인 조항을 이렇게 조율하는 기본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알 수 있었듯이 큰 이변이 없는 한 어떤 무기 수주 공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때 당시에도 엄청난 각도로 이렇게 추세 상승을 이어갈 때, 당시에도 그때 폴란드발 어떤 추가 수주 계약 기대감에 이때 반영을 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이때 주저앉을 때는 대우조선 인수권으로 해서 크게 무너졌었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올라온 부분은 역시나 폴란드발 수주 모멘텀을 기대감 얻고 선침의 세력들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를 통해서 어떤 폴란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럽 쪽 진출을 노리죠. 이 방면에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추세적으로 추가 수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재료의 맥락은 아주 살아있는, 큰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대우조선 인수 관련해서 내년 초에 이제 대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인수 자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폴란드발 수주 계약 통해서 현금 유입이 있겠죠. 그런 부분 통해서 자금 조달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일부 자금 조달 불확실성 리스크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금 이렇게 하방으로 처박는 그런 패턴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추세를 한번 보신다면 저점을 좀 험악하게 찍었죠. 찍고 나서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 이후에 돌아서는데 5일 이평선을 타고 끊임없이 이렇게 조금씩 짧은 단봉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결국엔 드러났었죠. 그 발표와 수주 계약 발표와 더불어서 이렇게 올라왔다 보시겠는데, 다만 미 중간 선거 결과 이후에 한번 관찰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주 계약이 5조짜리라고 봤을 때 이걸 5년간에 걸쳐서 이제 순차적으로 납품한다 이렇게 보면 1년에 1조 단위의 어떤 매출, 추가 매출이 잡히겠죠.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뭐 알 수 없겠으나, 뭐 예를 들어서 뭐 10%면 1000억이 되겠죠. 그리고 7%면 7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주 계약이 낮지만 그게 어느 기간에 걸쳐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도 체크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게 수주가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폴란드발 수주 계약과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가 발표할 때 우리 정부 우리 힘써준 이 계약을 위해서 힘써준 정부 측에다가 어떤 감사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대우조선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먹었죠. 빅딜 가운데 정부 쪽에서 하나 쪽에 어떤 코리아 로키드 마틴이라고 뭐 미래 뭐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 쪽에 지금 하나 그룹에다가 방산업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게 정부의 어떤 스탠스다. 이 부분 봤을 때 과거 우리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한국항공우주가 뭐 대장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주도했다. 그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윤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음봉이 떨어지고 있지만 추세 전환을 알리는 뭐 음봉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알리는 매도세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저점을 노려본다면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접근 공략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만원 전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22평까지 어떤 조정보다는 여기 보이는 12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딛고 한번 다시금 올라가는 6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미 중간 선거 관련해서 어떤 그 결과치가 어떤 악재로서 심리적으로 개파락 내지는 하락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시총 3조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K방산 수주 랠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꺼지지 않겠다. 이 부분에서는 조정 시 매수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어제 금요일날 시간에 매수해서 개인들 막 덥석 8만원대 이렇게 매수한 어떤 흥분한 개인들도 있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항상 좀 박자를 좀 잘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기 중장기는 살아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공략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력 강성 주주들은 무리 없이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또 차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